부산항의 어느 쌀쌀한 봄날 아침, 새벽 안개가 낀 흐린 하늘 아래 바다의 짭조름한 내음이 공기 중에 감돌았다. 멀리서 기적 소리가 울리고 파도가 방파제에 부딪히는 소리가 잔잔히 섞여 들린다. 항구 근처의 어시장에는 아직 해가 뜨지 않았는데도 이미 사람들의 분주한 목소리가 울려 퍼지고 있었다. 어부들은 금방 잡아올린 싱싱한 해산물을 배에서 내리거나 트럭에 실어 나르느라 정신이 없었다. 그 중에는 김수연이라는 사내가 있었다. 40을 훌쩍 넘긴 나이, 험한 바다를 겪으며 얼굴엔 고된 인생이 고스란히 새겨져 있었다. 그는 부산항 근처 어시장에서 직접 잡은 생선을 소매로 파는 일을 해왔다. 대개 새벽 3시면 일어나 낡은 트럭에 자신과 동료들이 밤새 잡은 물고기, 새우, 오징어 등을 싣고 해가 떠오르기 전에 어시장으로 향하곤 했다. 그가 사는 곳은 항구 근처 허름한 하숙집 한 칸. 아내가 바다에서의 사고로 세상을 떠난 지 이미 10여 년이 지났다. 그 뒤로 김수연은 더 이상 아무에게도 기대지 않는 고독한 삶을 선택했다. 김 씨는 원래 조용해. 사람들은 그를 그렇게 부르며 좀처럼 마음을 열지 않는 그의 태도를 안타깝게 여기기도 했다. 아내를 잃은 상처가 그를 세상과 멀어지게 한 듯했다. 그러나 그날 아침 평범해 보이던 부산항의 풍경 속에서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나 김수연의 삶을 완전히 뒤바꾸어 놓았다. 어선에서 마지막 해산물 상자를 트럭에 옮겨 싣고 난 뒤 김수연은 항구 끝자락에 펴둔 그물 상태를 확인하러 발길을 옮겼다. 그런데 어디선가 아기의 울음소리가 들려오는 것이었다. 처음엔 착각인 줄 알았지만 울음소리는 점점 또렷해졌다. 항구에는 일하는 어른들 뿐이니 이 울음소리는 너무나 이질적이었다. 소리를 따라가 보니 생선을 담아두는 나무 상자들이 겹겹이 쌓인 뒤편에 낡은 바구니 하나가 놓여 있었다. 그 안에는 갓난아이가 파르르 떨며 누워 있었다. 얇은 담요 한 장에만 대충 쌓여 있었고 아이의 얼굴은 푸르게 식어가는 듯했다. 순간 김수연의 가슴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그가 아내를 잃던 날의 아픈 기억, 지키지 못했던 죄책감이 되살아났다. 그러나 이번에는 달랐다. 눈앞에 이 작은 생명을 그냥 두고 갈 순 없었다. 이대로 두면 아이가 어떻게 될지 뻔했다. 김수연은 망설임 없이 자신의 외투를 벗어 아이를 감쌌다. 아기의 울음은 가늘어졌지만 김수연의 품에 안기자 잠시 숨을 고르는 듯했다. 아이는 커다란 검은 눈으로 그를 바라봤고 김수연은 떨리는 손으로 아이를 꼭 안았다. 바닷바람이 매섭게 불어와도 지금 그의 몸은 추위를 느낄 겨를조차 없었다. 김수연은 주위를 둘러봤지만 아이의 부모나 보호자로 보이는 이는 어디에도 없었다. 바구니 안에는 젖어버린 쪽지 한 장이 있었지만 글씨는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번져 있었다. 그는 곧장 어시장으로 달려가 평소 알고 지내던 윤아주머니에게 도움을 청했다. 윤아주머니는 김수연과 비슷한 연배로 평소 잔소리도 많지만 마음만은 따뜻하기로 유명했다. 아주머니, 저기 이 아이가 항구에 버려져 있었어요. 어떻게 해야 하죠? 윤 아주머니도 놀라 달려와 아이를 확인했다. 세상에, 당장 병원으로 가든가 아니면 119나 경찰을 불러야겠어요. 그녀는 자신의 가게에서 깨끗한 담요를 꺼내와 아이를 한 겹 더 감싸주었다. 그리고 다급하게 낡은 오토바이를 끌어내며 김수연에게 재차 소리쳤다. 어서 올라타요. 병원이 가까우니 거기로 가봅시다. 병원까지는 차로 15분 거리였다. 가는 동안 아기는 거의 울지도 못할 정도로 기운이 빠져 있었다. 김수연은 아이를 품에 안고 불안한 마음을 감추지 못했다. 아내가 세상을 떠난 후 다시는 누군가를 품에 안으리라 생각조차 못했는데 이 작은 존재가 그의 품에서 가늘게 숨을 쉬고 있었다. 병원에 도착하자마자 의료진은 아이를 안고 들어가 응급검사에 들어갔다.
생후 3에서 4개월 정도로 보이는데 영양 상태가 좋지 않고 천이 많이 떨어졌지만 다행히 치명적 위기는 없다고 했다. 경찰도 현장에 출동해 김수연에게 발견 경위를 물었다. 그리고 아이의 신원을 찾기 위해 공고를 낼 것이며 부모가 나타나지 않으면 보호시설로 보낼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 말에 김수연의 가슴이 또 한 번 철렁 내려앉았다. 그는 왠지 이 아이를 그냥 시설에 보내고 싶지 않았다. 품에 안은 그 순간부터 자신도 모르게 내가 지켜줘야겠다 라는 마음이 생겼다. 그래서 뜻밖에도 이렇게 물었다. 부모가 안 나타나면 제가 직접 키울 순 없을까요? 갑작스런 그의 말에 경찰과 의료진은 일제히 놀란 표정을 지었다. 김수연은 결혼도 했었지만 지금은 혼자고 경제 사정도 넉넉치 않은 편이었다. 그런데에도 그의 눈빛은 단호했다. 결국 이 아기의 보호자가 나타나지 않았고 법적 절차를 거쳐 김수연이 임시 양육자로서 아이를 데려가게 되었다. 이후 복지 담당 기관이 수시로 상황을 체크하고 필요한 도움을 주기로 했다. 김수연은 아이를 미나미나라고 부르기로 했다. 예민, 민속. 바다와 함께 살아가는 평범한 사람을 떠올렸고 는 부드러운 이미지를 주는 의미여서 바다처럼 너그럽고 따스하게 자라길. 자라 바라는 마음이었다. 미나가 온 뒤로 김수연의 일상은 180도 바뀌었다. 전에는 새벽부터 밤까지 생선 팔고 들어와서 라면 하나로 끼니를 때우고 잠들면 그만이었다. 하지만 이제는 분유 타기, 기저귀 갈기, 재우기 등 생전 해본 적 없는 일들을 배워야 했다. 거칠고 투박한 손으로 기저귀를 조심스레 잡을 때마다 그는 땀까지 흘릴 정도로 서툴렀다. 하지만 미나가 작게 웃어줄 때 김수연은 모든 피로가 사라지는 기분이 들었다. 아내를 잃은 후로 마음의 문을 닫아두었던 그였지만 이제 미나가 그 마음 한구석을 환하게 밝히는 듯했다. 물론 주위 사람들 중엔 쑥덕거리며 저걸 왜 데려다 키우지? 혼자서 감당이나 되려나? 하는 이들도 있었다. 그래도 김수연은 개의치 않았다. 윤 아주머니나 어시장 이웃들은 오히려 따뜻한 관심을 보여주었고 하나둘씩 분유나 중고 아기옷, 기저귀를 건네주며 응원했다. 시간이 흘러 미나는 배도 가누고 뒤집기도 하고 기어다니기 시작했다. 김수연은 새벽에 생선을 실어 나르며 미나를 함께 데리고 다니기도 했다. 트럭에 작은 바구니를 고정시켜 미나를 앉혀두고 틈틈이 아이를 살폈다. 비바람이 거세면 아이가 자꾸 울어서 난감했지만 외려 그걸 감싸 안는 일이 김수연에게는 가족이 생겼다는 따스함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남해안에 강한 폭풍우가 몰아쳤다. 많은 어선들이 부득이하게 조기 귀향했고 부산항도 거센 비바람이 몰아쳤다. 김수연이 사는 좁은 방에는 문틈 사이로 빗물이 들이쳐 바닥이 축축이 젖었다. 그때 미나는 2살 무렵 한밤중 갑자기 고열과 기침에 시달렸다. 숨이 막혀 헐떡이는 모습에 김수연은 겁이 났다. 밤길을 뚫고 병원으로 달려갔더니 미나는 폐렴 진단을 받았다. 치료를 위해 1주 이상 입원을 해야 했고 병원비도 만만치 않았다. 그는 여기저기 모아둔 돈을 탈탈 털어도 빠듯했다. 그래도 결코 포기할 수 없었다. 낮에는 일해야 했고 밤에는 병실로 달려가 미나를 돌보았다. 다행히 어시장 사람들과 자선단체가 도움을 주어 미나는 무사히 완쾌되었다. 병실을 나서면서 김수연은 아이를 안고 눈물을 훔치며 다짐했다. 미나야, 아빠가 다시는 너를 위험에 처하게 두지 않을게. 그 뒤로 그는 더 열심히 일해 돈을 모으고 방에 난방 기구를 갖추며 아이가 추위에 노출되지 않도록 신경 썼다. 아이의 건강을 위해 영양과 위생에도 각별히 신경을 썼다. 세월은 흐르고
어느덧 미나는 6살 밝고 건강한 아이로 자랐다. 김수현은 자신을 아빠라고 부르는 미나 덕에 매일 아침이 즐거웠다. 미나는 어시장 사람들과도 금방 친해져 가게 사이사이를 뛰어다니며 안녕하세요라고 환히 웃었다. 사람들은 미나가 더 씩씩하네, 김 사장님보다. 며우며 귀여워했다. 하지만 현실적인 문제도 있었다. 미나는 출생 등록이 늦어 공식 서류가 제대로 정비되지 않았다. 김수현은 관공서의 도움을 받아 입양 절차와 호적 관련 문제를 하나씩 해결해 나갔다. 덕분에 미나는 마침내 정식으로 호적에 이름을 올리고 초등학교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 입학식 날, 김수현은 새벽 장사를 잠시 접어두고 직접 미나를 학교 정문까지 데려갔다. 한 손에 작은 송화방을 들고 또 한 손으로는 아빠 손을 꼭 잡은 미나는 여기저기 낯선 풍경에 두리번거렸다. 미나야, 너무 걱정 말고 열심히 공부해. 아빠는 늘 내 곁에 있어. 미나는 장난기 어린 웃음으로 응, 아빠, 고마워 라고 답했다. 그 모습에서 김수현은 이미 세상을 떠난 아내의 환영을 어렴풋이 본 듯했다. 비록 혈연은 아니지만 이제 미나는 그의 세상 그 자체였다. 학교 생활을 하면서 미나는 학습도 열심히 했지만 특히 그림 그리기에 관심이 많았다. 부산항의 풍경, 일하는 사람들의 모습, 거친 파도 위의 어선 풍경을 스케치하는 것을 즐겼다. 선생님들은 미나의 재능을 칭찬하며 예술 쪽으로 진로를 잡아보라고 조언하기도 했다. 그러나 아이들이 때때로 미나, 왜 너희 집은 엄마가 없어? 라거나 듣자 하니 아빠가 널 주워왔다던데. 같은 말을 하자 미나도 궁금증이 생기기 시작했다. 어느 날 저녁, 김수현이 부엌에서 저녁밥을 준비하는데 미나가 조심스레 물었다. 아빠, 우리 집엔 왜 엄마 사진이 없어요? 다른 친구들은 엄마가 다 같이 있던데. 그 순간 김수현은 마음 한구석이 먹먹해졌다. 언젠가 아이가 물어볼 거라 짐작은 했지만 막상 들으니 가슴이 뻐근했다. 결국 그는 아이를 의자에 앉히고 차분히 설명해 주었다. 미나야, 사실 아빠의 아내. 그러니까 네 어머니는 일찍 세상을 떠나셨고 너는 피가 이어진 내 친딸이 아니란다. 아빠가 항구에서 너를 발견하고 인연이라 생각해 데려왔어. 미나는 동그란 눈으로 아빠를 바라보다가 작은 손으로 그의 옷자락을 꼭 쥐었다. 그럼 난 아빠 친딸이 아니에요? 김수현은 울컥 눈물이 났지만 꾹 참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도 아빠는 널 누구보다 사랑해. 우린 혈연이 아니어도 너는 내 딸이야. 미나는 한참 말이 없었다. 그러더니 환하게 웃으며 아빠를 꼭 껴안았다. 그럼 됐어요. 아빠가 날 사랑해 주니까. 전 그것만으로도 좋아요. 저도 아빠가 좋아요. 김수현은 그 말에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아이를 꼭 안고 눈물을 흘렸다. 그리고 미나는 여전히 그 품에서 아이답게 따뜻함을 느끼고 있었다. 미나가 청소년기에 접어들 무렵 학교에서 가족 행사나 부모 참여 수업 같은 날이 생길 때마다 그녀는 문득문득 외로움을 느끼기도 했다. 어느 날은 집에 돌아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다. 오늘 학교에 가족사진 촬영 행사가 있었는데 모두 엄마 아빠랑 같이 찍고 나 혼자만 아빠밖에 없었어요. 말끝이 흐르자 김수현은 더 이상 아무 말도 못했고 그저 딸을 다정히 안아주었다. 미나야, 아빠가 너에게 완벽한 가정을 주지 못해 미안해. 하지만 아빠는 언제나 너를 지지하고 사랑해 줄 거야. 미나는 그의 품에서 훌쩍이며 나도 아빠가 있어서 다행이에요. 하고 속삭였다. 두 사람은 그렇게 서로를 끌어안은 채 눈물을 흘리면서도 어느새 한 뼘 더 단단해졌다. 그 후로 김수현은 딸과 함께하는 시간을 어떻게든 더 만들려 노력했다. 학교 행사나 현장 체험에 가능한 한 참여했고 그러려면
새벽 일이나 밤일을 더해야 했지만 그는 언제나 미나가 웃으면 됐다며 기꺼이 감수했다. 미나는 점점 미술 재능을 꽃피우면서 항구 풍경을 생생하게 담아내는 그림들을 그려냈다. 바다의 파도, 출항하는 어선, 어시장 골목 풍경 등은 그녀가 직접 살아온 부산항 삶이 고스란히 배어 있었다. 선생님들은 대학에서 미술을 전문적으로 공부해 보라고 적극 권유했다. 어느 날 미나는 김수현에게 속삭였다. 아빠, 나 나중에 서울의 미술대학에 가서 그림 공부 더 하고 싶어요. 그리고 언젠가는 부산 바다를 주제로 개인전을 열고 싶어요. 김수현은 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다. 그럼 해야지. 아빠는 비록 큰 돈은 못 벌지만 너를 위해 기꺼이 도와줄게. 미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아빠를 꼭 안았다. 미나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서울의 예술대학 시험을 치르게 되었을 때 그것은 둘 모두에게 큰 도전이었다. 미술대학은 실기와 학비가 만만치 않았고 김수현도 오래된 트럭 한 대로 생계를 꾸리며 학비를 마련해야 했다. 그는 새벽 장사 외에 더 먼 지역까지 생선을 배달하는 일도 자청했다. 내가 조금만 더 고생하면 미나에게 길을 열어줄 수 있잖아. 이 마음 하나로 버텼다. 미나 역시 입시 준비와 실기 연습에 몰두했고 결국 합격 통보를 받았다. 게다가 성적이 조합부분 장학금도 받게 되었다. 둘은 낡은 집에서 서로 부둥켜 안고 환하게 웃었다. 모든 고생이 한순간에 보상받는 듯했다. 그러나 입학 후 미나는 서울에서 혼자 자취해야 했고 김수현은 여전히 부산에 남았다. 어느 날 미나가 무거운 가방을 들고 기차역으로 떠나려 할 때 김수현은 작은 나무 상자를 건네며 말했다. 여기에 그동안 조금씩 모은 돈이랑 네 엄마가 남긴 목걸이를 넣어뒀다. 힘들 때마다 이걸 보면서 네가 가족이 있다는 걸 기억해줘. 미나는 눈물을 글썽이며 대답했다. 아빠, 나 열심히 공부하고 꼭 돌아올게. 아빠 혼자 외롭게 두지 않을게. 김수현은 아무 말 없이 딸을 꼭 안았다. KTX가 출발하자 그는 홀로 승강장에 남아 마음이 텅 빈 듯했다. 서울에서의 대학 생활은 화려해 보이지만 민에게는 역시 쉽지 않았다. 학비와 생활비를 충당하려 아르바이트를 병행했고 밤낮 없이 그림을 그리는 날도 많았다. 한 번은 체력이 바닥나 수업 중 쓰러져 병원에 실려갔는데 김수현이 소식을 듣고 급히 올라왔다. 무리하지 말고 좀 쉬어라. 아빠는 네가 성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 건강이 더 소중해. 미나는 아빠 품에서 펑펑 울며 알았어요. 조금 조절할게요. 라고 답했다. 그렇게 그는 딸을 간호하다가 다시 부산으로 내려갔다. 둘은 잠시 떨어져 지내지만 서로에 대한 사랑은 전혀 식지 않았다. 미나는 이후 일정을 조절하며 한 창작 공모전에 산산, 부산항을 무대로 한 어린이책 일러스트를 출품했다. 그리고 대상을 받았다. 장학금과 출판사의 관심을 동시에 얻게 되어 재정 부담이 크게 줄었고 아빠에게 전화해 기쁜 소식을 전했다. 둘은 또 한 번 웃으며 울었다. 졸업 후 미나는 어린이책 전문 출판사에 일러스트레이터로 취직했고 언젠가 꿈꾸던 개인전을 열기 위해 돈을 모았다. 마침내 부산에서 개인전을 열 수 있게 되었고 전시 제목은 바다의 햇살이었다. 거기에는 아침 일찍 활기찬 어시장, 출항하는 어선, 항구의 파도가 넘실거리는 모습 등 부산항을 주제로 한 그림들이 가득했다. 그리고 전시장 한쪽에는 어느 수염난 사내가 아기를 안고 있는 그림이 걸려 있었다. 고단함이 묻어나는 얼굴이지만 그 눈빛만은 따뜻하고 정겹다. 그림 구석에 조그맣게 써놓은 글귀가 있다. 나에게 삶을 선물해준 아버지께. 전시회 첫날 많은 사람이 찾아왔다. 김수현, 이제는 50대가 훌쩍 넘고 거친 손마디는 더 굳어졌지만 그는 구석에 조용히 서서 딸의 작품들을 둘러보았다.
그리고 그 그림 앞에서 결국 울음을 터뜨렸다. 한때는 버림받을 뻔했던 아이가 이렇게 성장하여 재능을 꽃피우다니 가슴이 벅차올랐다. 미나가 다가와 팔짱을 끼며 말했다. 아빠,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건 전부 아빠 덕분이에요. 김수현은 말없이 딸을 바라보았다.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아도 이보다 더 진한 가족이 있을까? 이들의 사연은 지역 신문에도 실렸고 많은 사람이 김수현의 용기와 미나의 의지에 박수를 보냈다. 미나는 예술대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강연을 하면서 자신의 이야기를 전해주기도 했다. 누군가가 무엇이 그렇게 열심히 살게 했나라고 묻자 미나는 씩씩하게 답했다. 저를 지켜주신 분은 제 핏줄 아빠가 아니지만 그 누구보다 절 사랑해 주신 분이에요. 그 사랑이 제 원동력입니다. 때로는 혈연보다 강한 인연이 있음을 전 지금까지도 느끼고 있어요. 청중은 뜨거운 박수로 화답했다. 미나는 또 자신처럼 어려운 환경에 처한 아이들이 예술적 재능을 포기하지 않도록 작은 장학금 프로그램을 만들었다. 김수현도 미약하게나마 함께 기부했고 미나는 그런 아빠를 안으며 고마움의 눈시울을 붉혔다. 사실 인생을 거창하게 바꾸는 건 대단한 사건이 아니라 작은 선택과 한 번의 따스한 행동일 때가 많다. 그날 항구에서 우연히 만난 아기를 품에 안은 것이 김수현과 미나에게 인생의 기적이 되었다. 몇 해 뒤 미나가 새로운 작품 전시를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부산에서 작은 모임을 열었다. 윤 아주머니를 비롯해 어릴 적 미나를 치료해준 의사들, 그리고 어시장 이웃들이 다 함께 초대되었다. 노을 지는 바닷가에서 모인 그들은 미나의 새로운 시작을 축하해 주었다. 미나는 축사를 전하며 말했다. 저는 아빠 김수영께 정말 감사해요. 가진 것도 많지 않았고 혼자 사시던 분이었는데 저를 통해 오히려 가족의 온기를 되찾았다고 말씀해 주셨죠. 저도 아빠 덕에 희망과 도전이라는 단어를 배웠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살려준 거예요. 해가 수평선 너머로 지는 광경을 보며 김수현은 딸의 손을 꼭 잡았다. 이제 그의 눈동자는 옛날의 슬픔 대신 따뜻한 빛이 감돌았다. 딸이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인생의 풍랑을 견딜 힘이 생겼다. 그렇게 버려질 뻔했던 한 아이와 마음을 닫고 살던 한 남자는 운명 같은 만남으로 가족이 되었다. 피로 맺히진 않았으나 그 누구보다 끈끈하고 애틋한 부녀 훈우의 이야기는 부산항 어귀를 오가는 사람들에게 인간의 힘을 전해준다. 돈이나 명예가 전부가 아니야. 부산 어시장에서 김수현 부녀를 아는 사람이라면 하나같이 이런 말을 건넨다. 정작 김수현은 쑥스러운 웃음으로 고개를 저을 뿐이지만 그의 눈빛은 모든 걸 말해준다. 미나에게 아빠는 세상에서 가장 든든한 등대이다. 김수현에게 미나는 삭막했던 인생을 꽃피게 해준 햇살이다. 그리고 이 이야기를 접하는 우리에게 그들은 말해주고 있다. 상처로 가득한 세상에서도 작고 여린 온정이 또 다른 기적을 낳을 수 있다고. 그렇게 결국엔 사람과 사람을 이어주는 건 진심 어린 사랑이라는 사실을